가족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공감도 하고 마음의 위안도 얻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는데 정말 좋은 남편과 시댁분들을 만나게 돼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 일을 존경해주고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라서 결혼 준비 내내 행복하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몇 년 전 결혼할 뻔했을 때가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인서울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을 다녔습니다. 당시 저는 20대였지만 남자친구는 40대를 앞두고 있었고 10살 차이가 난 상황이었어요.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돼서 연애를 한 거였는데 저를 누구보다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고선 이 사람이라면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모두 결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아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본인의 재주를 살려서 젊었을 때부터 공예를 배우셨고 지금도 공예 공방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시답니다. 그런 엄마를 닮아 저 역시 전문대를 졸업하고 일찍 사업을 시작해 뷰티숍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남자친구 집안에선 학벌 차이가 나다 보니 그게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시모를 만나게 됐는데 전문대인 걸 알고서는 은근 무시를 하셨죠. 어머, 동규가 만난다는 상은이가 너구나? 반갑다. 나 동규 엄마야. 말 놔도 괜찮지?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만나니? 동규랑 밥 먹으러 온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밥 먹자. 동규가 여자친구 얘기를 많이 했는데 듣던 대로 미인이네. 사업하고 있다곤 들었는데 어떤 사업하고 있는 거니? 아니, 우리 동규는 대기업 다니고 있어서 지금까지 사업하는 여자친구는 만난 적 없는 것 같거든. 아이, 엄마, 하나씩 물어봐.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 엄마는 혼자 온 거야? 우리랑 같이 밥 먹으면 되겠다. 안 그래도 엄마한테 소개해 주려고 했었는데 나나 여자친구나 시간이 안 나서 말이야. 여기 상은이고 근처에서 뷰티숍 운영하고 있어. 잠깐 시간 내서 밥 먹으러 왔는데 어떻게 여기에 딱 엄마가 있어? 진짜 신기하다. 어머, 그러니? 뷰티숍이면 저기 골목 쪽에 있는 거 말하는 건가? 거기 우리 친구들도 많이 가는데 잘 된다고 하던데 실력 좋은가 보다. 우리 동규는 인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대기업 취업해서 잘 다니고 있거든. 다른 곳 이직한 적도 없고 한 곳에서 쭉 다니고 있어가지고 동규 성격 보이지? 우리 동규만한 애 없지 뭐. 어쨌든 그럼 대학은 어디 나왔니? 아, 저 전문대에 나왔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바로 뷰티숍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분점이고 원래 본점은 제 본가 있는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규 씨 통해서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저는 28살이고 사업장 운영한 지는 5년 됐습니다. 아, 그러니? 전문대? 뭐 그래. 근데 뷰티숍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학교 이런 건 잘 확인은 안 하는가 봐. 그래도 난 좀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믿음이 가긴 하던데. 어쨌든 샵 잘 운영된다고 하니 다행이네. 아참, 내가 깜빡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밥 먹을 때가 아닌 것 같네. 어쨌든 반가웠어. 시모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얘기를 하다가 제 학벌 얘기가 나오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정리해 가버리셨죠. 저는 영문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시모는 제 학벌 때문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여러 번 헤어지라고 압박을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듣지 않았는지 한 번은 데이트하는 곳에 따라 나와서 저에게 헤어지기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남자친구랑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려고 약속을 잡고 카페에 갔는데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시모도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남자친구가 저를 다시 보고 싶다며 시모가 졸랐다고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 그때부터 싸한 느낌이 들었죠. 상은아, 놀랐지?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면 불편해할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 몇 번은 만나야 하잖아. 미리 만나면서 친해져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엄마 데리고 나왔어. 괜찮지? 엄마 그냥 너 보고 싶어서 같이 따라 나온 거야. 이제 좀 있으면 가신대. 커피만 마시고 가신다고 하니까. 암튼 말 못해서 미안. 어머,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니? 괜찮지? 뭐 남도 아니고 남자친구 엄만데 같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이런 것도 이해 못해주는 여자를 왜 만나니? 근데 너는 데이트하러 나오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서 나오니? 그래도 좀 편하게 나와야 남자친구가 편하지 않겠어? 손톱도 그렇게 길게 붙여서 나오면 긁어서 상처라도 나면 어쩌려고. 에휴, 뭘 배워야 그런 것도 알 텐데. 어쨌든 우리 마실 건 시켰다. 너 마실 것만 주문하고 오렴. 제가 원래 좀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어머님 계신 줄 알았으면 자제하고 왔을 텐데. 저 그럼 제가 마실 거 주문하면서 좀 드실 것도 같이 주문할까요? 여기 머핀 맛있는데 어머님 머핀 어떠세요? 아니면 여기 조각 케이크도 맛있거든요. 많이 달지 않고. 케이크 괜찮으시면 제가 하나 주문할까요? 아니,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케이크를 주문해. 너는 매번 그렇게 돈을 펑펑 쓰니?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데이트하면서 거의 아들이 되는 것 같던데. 너는 사업하지 않니? 사업하면서 돈도 많이 번다면서 왜 데이트 비용은 같이 안 내는 거야? 내가 아들이 네 커피까지 주문하려고 한 거 말렸다. 연애할 때부터 그렇게 남자 등골 빼먹으려고 하면 되겠니? 엄마, 왜 그래? 아까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잖아. 그리고 우리 통장 만들어서 거기서 돈 넣고 같이 쓰고 있는 거야.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엄마 갑자기 왜 그러지? 당황스럽네. 엄마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고 해? 엄마 커피 마시고 빨리 가야 되겠다. 날이 그래서 그런가? 엄마가 예민하네. 상은아, 내가 커피랑 먹을 거 주문하고 올게. 시모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지적하기 시작했고, 갑작스런 지적에 전 당황스럽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자친구 역시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고, 시모는 저와 남자친구가 당황하는 사이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죠. 뭔가 각오를 하고 오신 거구나 생각이 들었던 찰나에 남자친구는 제 커피와 먹을 걸 사가지고 온다면서 자리를 비웠고, 그때 시모는 하시고 싶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솔직히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뭐 아들한테 듣고 보니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쪽 만나려고 온 거야. 알겠지만 우리 아들 내가 어릴 적부터 아주 귀하게 키웠어. 공부시키느라고 정말 내 옷 하나 안 사면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키웠다고. 지금까지 만나던 여자들은 다 좋은 대학에 하다못해 직장이라도 대기업이었는데 이건 뭐 어쨌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제가 전문대 나와서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건가요? 동규 씨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을 거고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저 역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전문대 나왔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아주 어릴 적부터 공부하고 배웠던 분야이고 그래서 자리도 잘 잡고 있어요. 학벌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저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걸 지켜봐야 하지?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평소에 자기 꾸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거 우리 아들이 다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들고 다니는 거며 치장이며 화장까지 온갖 화려한 건 다 하고 다니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고 다니는 며느리 어느 시어머니가 좋다고 하겠어? 어쨌든 연애만 한다고 하면 나도 굳이 말릴 생각은 없지만 결혼은 반대니까 그렇게 알아. 어차피 너도 하고 다니는 거 보니 결혼까지 생각은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이렇게 와서 말하는 거야. 사실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 사업에 좀 더 열중하고 싶어서요. 그렇지만 동규 씨, 제가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연애만 한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도 제 인생 책임지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학벌로 사람을 보신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좋은 학벌 만드는 것만큼이나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지금 그렇게 네 사업 잘 운영하고 있는 건 잘하는 거지. 근데 애초에 네가 학창시절에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은 대학까지 안 왔겠니? 더군다나 일반 대학도 아니고 전문대면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게 본분인데 넌 네 본분도 제대로 못 지킨 건 아니니? 거기다가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면 네가 학창시절에 어떤 학생인지 내가 어떻게 아니? 공부를 안 했으면 딴 곳에 눈을 돌렸다는 건데 애초에 우리 아들이랑 결이 안 맞지 않겠어? 어쨌든 난 내 생각 전달했으니 가보마. 뭐 치사하게 아들한테 말해서 아들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말아라. 미운 털 박힌 거 더 깊게 박히는 수가 있으니까. 시모는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말을 쏟아내셨고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 내가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멍해지더라고요. 시모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고선 자리를 뜨셨고 남자친구가 오고 나서야 저는 충격이 쏟아지는 듯이 눈물을 쏟아냈죠. 그날 전 남자친구와 그 일로 크게 다퉜어요. 남자친구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말을 믿지 못했고 제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했습니다. 전 그런 남자친구의 태도에 답답하기만 했어요. 아니, 엄마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아니야. 나랑 카페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가 좋아하는 거 뭐 있냐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상하네. 엄마가 진짜 그런 얘기를 꺼낸 거 맞아? 나 없는 사이에
혹시 뭐라고 네가 먼저 말한 건 아니고? 아, 내가 답답해서 그래. 엄마가 나한테도 그런 말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었거든. 너 전문대 나온 거 저번에 만났을 때부터 알았는데 무슨 갑자기 그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한다는 거야. 나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하지도 못했어. 어머님께서 갑자기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충격이었다고. 정말 한 번도 오빠한테 뭐라고 한 적 없었어? 내 학력 때문에 뭐라고 말 꺼내본 적 없었냐고. 난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솔직히 너무 상처받았어. 나보고 연애할 거면 상관없지만 그 학벌로 결혼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 뭐 엄마 입장에서는 좀 그러실 수도 있지. 솔직히 엄마가 나 대학 보내려고 엄청 고생하시긴 했거든. 그때 집안도 넉넉한 편도 아니었는데 학원도 다 보내주고 대학 입학금 만드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어쨌든 엄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같이 뭐라고 따진 건 아니지? 그렇게 되면 엄마 아예 등 돌릴 텐데. 지금 그 걱정이 돼? 내가 어머님한테 따졌을까봐 그게 걱정돼? 내가 상처받은 건 걱정 안 되고? 오빠 진짜 너무한다. 내가 그런 말 들었다고 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자꾸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만 하고 있잖아. 내가 들었다고 하는데 왜 안 믿어주는 건데? 난 그럼 어머님이 하신 얘기 거짓말로 말했다는 거야? 아니, 나 살면서 이렇게 학벌 때문에 무시당한 적도 처음인데 오빠까지 날 안 믿어주니 진짜 슬프네. 아니 내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갑자기 네가 말하니까 그렇지. 엄마가 전에 내가 다른 여자친구 만났을 때도 한 번도 그런 얘기 꺼내신 적 없었거든. 아무튼 알겠어. 내가 엄마랑 한번 얘기해 볼게. 내가 상은이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 엄마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 테니까. 알았지? 남자친구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닐 거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하고 다니는 것도 화려하고 그러다 보니 시모가 생각하시기에는 사치가 심한 아이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더 세게 말했을 거라며 남자친구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전 그 얘기를 듣고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전문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시모는 제 학창 시절도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후로 남자친구와 시간을 갖게 되었고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저를 보면서 엄마는 걱정하며 저에게 안부를 물어보시곤 했어요. 그때 전 엄마에게 남자친구 관련해서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고 엄마는 엄마가 아닌 어른으로서 저에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엄마, 나는 그래도 내 인생 내가 잘 책임지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학벌 때문에 내 인생이 모두 부정되는 거 너무 상처였어. 근데 남자친구도 믿질 않고 내가 그렇게 상처받았다는 것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 엄마는 어땠어? 엄마도 아빠가 좋은 대학 나왔고 그랬잖아. 엄마 결혼할 때는 그런 말 한 번도 없었어? 글쎄, 내가 결혼할 때랑 지금이랑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너희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오히려 내가 일하고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셨지. 결혼을 하고 보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
그래야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순간에도 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더라고. 그렇지? 나도 그래서 고민이야. 남자친구는 너무 좋은데 그 집에서 반대를 하면 어쩌나 싶어서. 남자친구는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남자친구 빼고는 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난 그래도 내가 꽤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뭔가 허탈감도 느껴지고 남자친구랑 그만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 엄마도 처음에는 좀 더 많이 배우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었거든. 솔직히 어릴 적에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너희를 키우다 보니까 내 학벌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 근데 다시 배운다고 해도 그건 그냥 나한테 훈장만 될 뿐이지. 내 일에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굳이 거기에 내 힘을 쏟아야 할까 싶었어. 그래서 그냥 학교 다시 다니진 않고 내 일을 그냥 열심히 했지.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일에 대한 자부심도 커지고 나도 당당해졌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 중요해. 그렇지만 누구보다 나 자신이 당당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인정을 해줘야 행복한 거야. 엄마도 네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 너무나 속상하지만 아직 남자친구가 좋고 노력하고 싶다면 흔들리지 않고 좀 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엄마 역시 대학을 졸업했던 아빠와 학벌이 차이 났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 고민은 자신의 일에 좀 더 집중하면서 떨쳐낼 수 있었다고 조언을 해주셨죠. 전 엄마의 조언을 듣고선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내 일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즈음 남자친구가 연락이 와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모와 몇 번 마주쳤을 때도 시모는 전에 보여줬던 까칠한 행동은 온데간데 없고 편안하게 대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의 연애를 더하고서 저희는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시모가 반대를 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남자친구는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노라며 제 앞에서 다짐을 하기도 했어요. 상은아, 네가 걱정하는 게 어떤 건지 다 알아. 근데 내가 우리 집에 미리 다 얘기해놨어. 엄마가 너 처음 봤을 때 몹쓸 말했던 거 미안하게 생각하셔. 그리고 나 역시 다시는 엄마가 그런 말 꺼내지 않게 항상 얘기하고 있고 난 네가 전문대를 나왔건 아님 고등학교만 졸업했건 어떤 것도 상관없어. 그러니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건 너야. 그렇지만 끝까지 어머님이 반대를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난 지금도 너무 걱정이야. 연애를 할 때야 어머님도 그냥 연애를 하는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정말 어머님이 아무런 말도 꺼내시지 않으셨어?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에게 그런 얘기를 꺼내셨던 어머님이시면 분명 결혼하겠다 말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시진 않으셔. 근데 내가 원하니까 알겠다고 하신 상태고 솔직히 내가 너랑 헤어져서 더 나은 사람 만날 거라는 보장도 없으니 엄마도 더 고민하시는 것 같긴 해. 그렇지만 그건 엄마 의견일 뿐이지 내 의견은 아니야.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이건 확실해.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난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어. 그러니 나만 믿어줘. 지금까지 본 모습으로는 솔직히 나도 오빠랑 같이 하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 아무리 우리들만 산다고 해도 앞으로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마주칠 일도 많을 텐데 그때마다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싶진 않아. 결혼하기 전에 이런 점들 다 잘 정리하고 했으면 좋겠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알았어. 내가 엄마랑 다시 얘기해 볼게. 그리고 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 엄마가 하는 거 아니니까. 솔직히 난 엄마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끝까지 그렇게 나오면 난 엄마 안 볼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는 시모가 반대를 하더라도 나와 결혼을 하겠다며 굳게 얘기를 했고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며칠 후 남자친구는 상견례 날짜를 잡자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집에 얘기를 잘했으니 앞으로 그때 같은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문대를 나와서 반대를 한다던 시모의 태도가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었는지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잘 풀었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1년 동안 보셨기 때문에 저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와 남자친구, 형제들은 별다른 말 없이 화기애애했지만 시모는 취조를 하듯 저희 집에 대해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상은이는 연애하면서 몇 번 봤으니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한데 혹시 사돈께서는 지금 하시는 일이 공예 쪽이신가요? 공방 운영하신 지 꽤 되었다고 들었는데 20대 때부터 운영하셨나 봐요. 저도 물어물어 듣긴 했었는데 제 지인도 그쪽에서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돈께서는 대학에서 전공으로 배우시고 공방 시작하신 건가요? 아, 아니요. 전 대학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 졸업만 하고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공예 쪽으로 일을 하셨는데 손재주를 닮았는지 저도 그쪽으로 흥미가 있어서 진로를 빨리 정하게 되었네요. 대학은 나오지 않았고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공방도 20살 성인 되자마자 부모님 하시던 걸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아, 초졸의 검정고시요? 아니 세상에 어떤 때인데 초졸이라니. 사돈께서 저랑 나이가 동갑이시지 않으세요? 근데 초등학교만 졸업하셨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애들 키우시면서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직접적으로 나와야 된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어미 밑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컸을지 뻔하네요. 아, 그런가요? 뭐 그래도 검정고시로 중고등 과정은 다 배웠고 오히려 남들보다 빨리 졸업하고 제 분야에 성공해서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래도 전 배울 건 다 배웠고 부족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 교육에 소홀했던 것도 아니고요. 뭐 자식들이 어떻게 컸을지 뻔하다고 하시면 제가 뭐라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그럼 저희 아들들 불러서 보여드리면 좀 마음이 놓이실까요? 아, 마침 들어오네요. 이쪽은 큰애고
서울대 의대 나왔습니다. 오늘 수술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시간 맞춰서 와줬네요. 둘째는 서울대 법대 나와서 지금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쪽은 우리 셋째, 사범대 나와서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쪽은 이렇게 사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사돈께서도 그럼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아니, 세 남매가 다 서울대를 나왔다고요? 아니, 상은이는 전문대 나왔다고 하지 않았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친형제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그럼 상은이는 왜 전문대밖에 못 간 건지? 아니,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요. 저희 아들도 인서울대학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급이 맞는 애를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돈, 아니 아주머니, 급이라고 하니 제가 더 따져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당신 잘난 아들 빼고 그 밑에 자녀들은 대학 어디 나왔나요? 인서울? 겨우 인서울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유세했던 건가요? 우리 딸 대학 안 가도 자기 앞가림 잘하고 다닙니다. 대학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잘난 대학 나오면 뭐하나요? 사회 나와서 자기중심 없이 엄마 말에 헬렐레 팔렐레 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상은이 그따위 말 들었다고 해서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견례 자리까지 이따위로 행동하시니 제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시모는 줄줄이 들어오는 제 형제들의 대학을 듣고서는 깜짝 놀랐는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학력으로 압박을 했던 시모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제가 먼저 자리를 박차서 나왔겠지만 엄마가 먼저 나서주셔서 별다른 소란 없이 자리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이후 연락 온 남자친구는 더욱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 상견례 이후에 시모가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다면서 지금까지 복수하려고 이갈고 있었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아무리 엄마가 쓸데없는 말을 꺼냈다고 하지만 솔직히 장모님 초졸이면 좀 너무하신 거 맞긴 하잖아. 아무리 검정고시 나왔다지만 요즘 시대에 초졸이 솔직히 어디 있어? 엄마가 그래도 사돈 있고 그러니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꺼낸 말을 너고 장모님이고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면 어쩌자는 건데? 엄마 머리 싸매고 누웠어. 그때 작정하고 우리 가족 학벌로 누르려고 한 것 같다면서 지금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니, 학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셔서 우리 집에서 학벌 좋은 형제들 줄줄이 불렀던 건데 왜? 만족하지 못하신대? 오빠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학과까지 훨씬 좋고 거기다가 지금 벌이도 훨씬 좋은데 이렇게 잘 배우고 잘 버는 형제들 있는 집안이랑 결혼시키고 싶으신 거 아니었어? 내가 잘못 알았나? 왜? 내가 전문대졸이라 내 형제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어? 아니, 그런 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도 됐잖아. 엄마는 걱정돼서 그런 거야. 장모님 초졸이면 당연히 그런 머리가 유전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오해하지 마. 엄마가 장모님 무시하려고 했던 말 아니니까. 어쨌든 엄마가 그때 이후로 마음이 좀 상하셨어. 자존심도 상하셨고. 그러지 말고 상은아, 이번에 우리 집에 와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면 안 될까? 이번에 엄마 마음 안 풀면 우리 결혼식에 엄마 절대 참석 안 하실 거야. 그래도 축복받으며 결혼하는 게 좋잖아. 앞으로 계속 봐야 하는데
감정 상한 채로 봐야 되겠어? 무슨 헛소리야. 나 너랑 결혼 안 해. 내가 왜 너랑 결혼하니? 나이도 나보다 10살이나 많으면서 엄마한테 쫄쫄쫄 쫓겨다니는 주제에 내가 왜 그 나이 될 때 동안 결혼을 안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네 엄마 그전에도 이러신 거 아니니? 그러니 여자들이 널 안 만나지. 그때의 대학이 뭐라고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하니? 너네 엄마도 정신 좀 차리라고 해. 아들 늙어 호래비 될 때까지 혼자 살라고 할 거 아니면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화나서 그런 거지? 지금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어서 그런가 본데. 조금만 진정하고 생각해봐. 우리 1년 넘게 만났어. 이번 상견례 하기 전까지는 괜찮았잖아. 엄마가 막상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래서 말실수한 것 같은데 내가 장모님한테 사과 드릴게. 너도 우리 엄마한테 와서 사과만 해줘. 그것만 하면 우리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다니까. 좋은 대학까지 나왔다면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 쳐들으니?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하는 건데 나 너랑 결혼 안 한다고. 네 얼굴 꼬락서니도 보기 싫다고. 그래, 지금까지 너 하나 보고 만났던 거 맞긴 하는데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 잘못이라고? 참나. 야, 넌 결혼하지 마.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가서 마음에 상처 줄 거면 결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제발 부탁이니까 연락도 하지 말고 그 면상도 치워줘. 사실 시모의 행동과 말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후에 남자친구가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시모가 저를 무시할 땐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라며 말했던 남자친구는 역으로 저희 집에서 학력 좋은 형제들을 보여주자 일부러 기를 누르려 했던 거 아니냐며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니 그 점 때문에 정이 있는 건 다 떨어져 남아있는 게 없었죠. 그 말 한마디 이후로 전 남자친구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전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떻게 그런 걸로 파혼을 하냐며 말을 했지만 전 냉정하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남자친구는 매일매일 찾아와서 사과를 했고 1년이 지나고 나서도 남자친구는 마음을 접지 않더라고요. 그제야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해와 미안하다며 다시 만날 수 없냐는 말을 해오셨어요. 상은아, 나 동규 엄마야. 그때 내가 정말 실수했던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너희 어머니께도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받으시질 않으니 내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구나. 내가 그때는 너무 생각이 좁았어. 솔직히 너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애가 어디 있다고. 우리 동규가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회사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아서 거의 잘릴 판국이야. 우리 동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아줌마, 저 아줌마 아들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연락도 안 받고 싶네요. 제가 왜 만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희 집 무시하셨는데 왜 생각을 바꾸셨는지 모르겠네요.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고 다시 만나나요? 절대 그럴 일 없고요. 아줌마가 알아서 학벌 좋은 여자 소개를 시켜주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아이고, 왜 이러니? 너 이런 애 아니었잖니? 내가 학벌 때문에 조금 민감하게 했던 건 우리 아들을 내가 좀 유난히 키워서 그런 거야. 아들이 고생하면서 대학 간 것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컸던 친구랑 짝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내가 좁은 생각에 그렇게 말한 거고. 생각해보면 너도 열심히 살았을 텐데 그걸 몰라줘서 미안하구나. 다른 건 몰라도 나 안 봐도 좋으니 우리 동규만 받아다오. 아, 진짜 개그가 따로 없네. 왜요? 저희 집에 서울대 나온 사람이 3명이나 있어가지고 탐나세요? 그렇게 학벌 외치면서 엄마까지 무시하시더니. 이미 저희 사이 끝났고요. 전 다시 만날 생각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시면 접근금지 신청하고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파혼하고서도 1년여의 시간 동안 남자친구와 시모는 매일같이 연락을 해왔는데 그래도 전 냉정하게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도 상처가 컸고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집안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 단호하게 행동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서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시댁은 제 일을 존중해 주시고 저희 어머님을 존경해 주셨어요. 남편 또한 제 일을 모두 알고 있고 제 상처를 무엇보다 따뜻하게 보듬어 줬던 사람이랍니다. 제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남자친구와 겹치는 지인이 말해줬는데 들어보니 전 남자친구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헤어지고 얼마 안 가서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었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시모가 이런저런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하지만 나이도 나이지만 스펙도 그저 그러니 소개가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모의 치맛바람이 아직도 있다면서 여자를 만나도 매번 참견하는 시모 때문에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남자 벌써 40대가 훌쩍 지났는데 연애조차 못하고 있으니 결혼하기는 틀린 것 같네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